자크 세물랭. 아빠, 비폭력이 뭐예요? 정말 희한한 말이네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나는 폭력과 비폭력 행동에 대해 연구한 지 거의 20년이 되어 간다. 13살, 그리고 8살 된 두 딸에게 어떻게 하면 비폭력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딸들과 함께 마틴 루터 킹과 미국 흑인들의 투쟁을 다룬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나는 딸들이 보이는 반응에 귀를 기울였고 딸들이 해오는 질문을 받아 적었다. 반응과 질문의 대부분은 두 딸의 일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누가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돈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성폭행을 당하면요? 청소년 폭력은요? 인종차별은요? 두 딸이 쏟아내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동안 해오던 소중한 연구를 잠시 접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 딸들에게 읽어보라고 했고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칠 때가 많았다. 비폭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부당함에 맞서 싸우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일이라는 메시지를 딸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역사에서 찾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비폭력을 설명하려 했다. 비폭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비폭력이 폭력보다 설명하기 힘들구나. 폭력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날아오르는 주먹, 펑 하고 터지는 폭탄, 흐르는 피. 하지만 비폭력은 정확히 뭘까? 비폭력은 소리도 안 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 사람들은 비폭력주의자라고 하면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를 떠올려. 그리고 이런 비폭력주의자를 용기 없고 싸우기 싫어하는 겁쟁이라고 생각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폭력을 경험하다 보니 비폭력주의자는 바보같이 멍청하고 남들에게 당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고 멋대로 생각해버리지. 비폭력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한테 함부로 해도 돼요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무조건 평화만 주장한다고 생각해서. 너도 혹시 비폭력을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니? 그럼 비폭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가운데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이자 행동 방식이야. 비폭력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거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단다. 사실 비폭력이라는 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물론 폭력에 대해서 싫다고 말하는 것이 폭력인 것은 분명히 맞아. 그게 바로 비폭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란다. 정확히 말하면 비폭력은 다른 사람을 때리지도 함부로 대하지도 공격하지도 죽이지도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이해한단다. 신문에서 말하는 비폭력은 폭력이 없다는 뜻에 가까워. 예전에 보았던 재미있는 광고가 생각나는구나. 폭력적이지 않은 세제 광고였어. 이 세제를 사용해보세요. 빨랫감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니? 이기기 위해 적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게임 말이야. 그런데 비폭력에는 두 번째 요소도 있단다. 바로 행동하는 거야.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려면 행동해야 해.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 말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면 비폭력적인 행동 혹은 적극적인 비폭력이라고 말해도 좋을 듯 하구나. 간단히 말하면 비폭력은 폭력을 쓰지 않고 폭력에 맞서는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많아. 고통스럽고 어려운 방법도 있지만 재미있는 방법도 있단다. 그래, 유머러스한 방법도 있어. 폭력에는 늘 죽음의 위협이 뒤따르지만 반대로 비폭력은 생명의 힘으로 이기는 방법이란다. 그런데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어떻게 싸울 수 있죠?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로 싸우고 싶지 않으면 폭력을 쓸 때가 많아. 폭력과 전쟁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영화나 만화를 보면 폭력으로 남을 누르는 장면이 나올 때가 많아. 내가 무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상대방은 너를 겁낼 테니까. 강하다는 것은 곧 폭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아. 하지만 역사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란다. 누군가가 아무리 겁을 줘도 사람들이 더 이상 순순히 따르기를 거부했던 때가 있었고,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변변한 무기 없이도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일어선 때가 있었단다. 믿어지지 않나 보구나.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보렴. 총도 탱크도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기를 가지려 하면 상대방은 언제나 너보다 더 많은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 경우라면 너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너 자신을 지켜야 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강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약자의 힘이란다. 설명하기 쉽진 않지만 아빠가 하는 일이 그 약자의 힘을 연구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란다. 그런 예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장 잘 알려진 예로 마틴 루터 킹이 흑인의 권리를 위해 벌인 싸움을 들 수 있단다. 여기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이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래? 이야기는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단다. 그 당시 미국 남부에서는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어. 흑인은 백인과 섞여 살 수 없었지. 예를 들어 흑인들은 버스를 타면 뒷자리에 가서 앉고 앞자리는 백인들에게 양보해야 했어. 흑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도 있었고 심지어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단다. 과격한 백인들은 흑인들을 공격해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지. 그러던 어느 날 엘라바마 주의 몽고메리라는 인종차별과 인종분리가 매우 심한 어느 마을에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단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일로 시작되었어. 1955년 12월 1일 재단사로 일하는 흑인 로자 파크스가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지. 너무나 피곤했던 그녀는 버스를 탄 뒤 흑인은 뒷자리에 앉아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고 앞자리에 앉았어.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한 백인 남자가 운전사에게 불평을 했지. 이 더러운 검둥이 년이 백인 자리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그녀를 체포했어. 그러자 어떤 흑인 남자 승객이 그녀가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서둘러 경찰에 보석금을 대신 내주었단다. 하지만 로자 파크스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어. 내가 봤다면 진짜 열받았나 봐요 라고 말했을 거야. 로자 파크스는 인종분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야. 로자는 자신을 도와준 그 흑인 승객과 함께 마을에 부임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흑인 목사를 찾아가기로 했단다. 그 목사가 바로 마틴 루터 킹이야. 당시에 마틴 루터 킹은 막 결혼해서 첫 아이를 둔 26살의 아버지였단다. 마틴 루터 킹 역시 인종분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참이 없어.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노예에서 해방된 지 100년이 넘었고 이제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흑인들은 여전히 백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하찮은 개취급을 받았어. 마틴 루터 킹은 싸우겠다는 열의로 가득했지만 폭력을 쓰고 싶진 않았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저녁 마틴 루터 킹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어. 그들 모두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지. 그때 갑자기 누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다 함께 거부 운동을 벌입시다. 우리 모두 버스를 타지 말자고요. 그래서 버스 회사가 돈을 손해보면 우리를 좀 더 잘 대해줄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마틴 루터 킹과 친구들은 마을의 모든 흑인들에게 더 이상 버스를 타지 말라고 요청했어. 직장이나 학교, 도시에 갈 때 버스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자 즉시 효과가 나타났어. 버스들이 텅텅 빈 채로 다녔으니까. 흑인들은 거부 운동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똘똘 뭉쳤단다.
어디를 갈 때면 여럿이 함께 자동차를 나눠 타거나 택시를 이용했지.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흑인들도 많았어. 그러자 백인들은 깜짝 놀랐지. 흑인 놈들이 한번 해보자 이거군. 하지만 결국 발이 아파 얼마 못 버틸걸? 그 중에서도 유달리 인종차별이 심한 백인들은 흑인들을 공격하기까지 했어. 마틴 루터 킹은 전화 협박에 시달려야 했지. 더러운 검둥이 자식, 쓰레기, 내 놈을 죽여버릴 테다. 1956년 1월 30일에는 마틴 루터 킹의 집 앞에서 폭탄이 터지기도 했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 흑인들은 무기를 들고 백인들에게 똑같이 대갚아주자고 했지. 하지만 마틴 루터 킹은 그들에게 말했어. 모두들 무기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 폭력을 쓰는 복수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우리의 백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증오에 맞서는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었어. 마틴 루터 킹은 여러 번 경찰에 잡혀가 교도소에 갇혔다가 풀려났단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마틴 루터 킹을 꼼짝 못하게 하고 싶었지만 폭력을 거부하는 그에게서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없었어. 거부운동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어. 버스에서도 계속 버텼지. 하지만 그 운동이 미국 전역과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했어. 마틴 루터 킹뿐만 아니라 몽고메리에 사는 흑인 모두가 유명해졌고 이들이 어떠한 폭력도 휘두르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지. 결국 기자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흑인들의 말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어. 그들은 말했지. 우리는 백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원합니다. 1956년 11월 1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시민은 평등함으로 버스에서의 인종분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어. 흑인은 이제 백인 옆에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거야. 그 거부운동은 총 382일 동안 계속되었단다. 자크 세물렌. 아빠, 비폭력이 뭐예요? 정말 희한한 말이네요.